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딱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너져 버리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독박육아로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엄마들을 위해서 유용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연고가 없는 타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연고가 없는 그런 낯선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너무너무 바빠서 출장이 굉장히 잦았어요. 다른 지역에 몇 달씩 있기도 하고 해외에 몇 달씩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혼자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지게 되었죠. 제가 한 가지 통계 자료를 봤는데, 엄마가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돌볼 때는 육아 행복감이 상승한다고 해요. 반면에 아이와 단 둘이 남겨졌을 때, 그때 엄마의 행복감이 쭉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를 혼자 돌본다는 것은 많은 부담과 고충을 안겨주는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함께 아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독박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독박육아를 해오면서 육아 경력이 10년 정도 지속되고 나니까 나름의 노하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독박육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독박육아를 잘 보내기 위한 5가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싸고 입고 자고 치우고 이런 활동들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활동을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면 이것은 아이의 생명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는 너무 잘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집안일을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나와 아이를 위해 행하게 되는 집안일이 오히려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주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독박육아는 육아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집안일을 너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마저도 커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되어서 육아를 지속하는 힘을 빨리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 엄마와 아이의 생사에 가장 영향력을 덜 미치는 활동부터 한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활동들도 욕심과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엄마의 부담을 덜어내야 육아를 지속하는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일단 나가는 거예요. 어디든 좋습니다. 일단 나갑니다. 그런데 기저귀, 젖병, 여벌옷 이런 많은 짐들 때문에 아이 데리고 외출하기도 버겁잖아요. 꼭 짐을 잔뜩 짊어지고 대단한 곳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까운 놀이터든 동네 산책이든 일단 나가보세요. 매일 생활하는 집에서 벗어나서 전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팁은 주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독박육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다. 육아를 혼자서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과 고립된 느낌을 자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경계심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육아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작용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놀이터나 맘카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인간관계가 지금까지도 몇 년간 깊게 신뢰하면서 만나는 사이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을 찾는 안목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고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팁은 육아가 아닌 또 다른 관심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수록 잠도 잘 못 자고 24시간 풀타임의 노동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은 육아를 빠른 속도로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이럴 때 아이나 집안일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답답한 육아 일상에서 전환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관심사는 엄마가 좋아하는 그리고 엄마 자신을 위한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팁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 당연히 힘든 거야. 짜증나도 괜찮아. 짜증날 수도 있지. 울어도 돼. 충분히 울어보자. 자신의 감정을 너무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억압한 감정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격한 감정으로 표출하는 것보다 조금씩 내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내면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물론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독박육아 여정이지만 엄마 자신과 만나는 시간 속에서 위로와 여유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독박육아는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하지만 혼자서 참아가면서 묵묵히 다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타격이 오게 되고 육아를 지속하는 힘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자신의 힘듦을 인정하면서 보완할 방법을 찾아간다면 조금이라도 엄마의 짐을 덜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